본 에피소드는 꼴패미당 채널에 업로드될 방송에서 이어지는 합동방송 2부인데요. 사정상 게이 PC방에서 2부가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으니 추후에 올라올 꼴패미당 채널의 일부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2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꼴패미당이라는 다른 팟캐스트하고 합동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1부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1부는 꼴패미당 방송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방송 들으시기 전에 꼴패미당 방송 들으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꼴패미당에 업로드된 일부 방송은 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뤘고요. 네. 저희 오늘은 주로 퀴어 퍼레이드에 네.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꼴패미당 진행자 3분 나와 계신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꼴패미당 주로 진행과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치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 PC방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꼴패미당에서 패널을 맡고 있는 케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꼴패미당 멤버인 참치아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는 몇 번 봐서 좀 친분이 있죠.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네. 우리 김치녀님께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 꼬막 비빔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저희한테 네. 저한테 저의 거주지가 밝혀지는데 네, 저희 동네 아주 유명한 꼬막 비빔밥 사실 속초에서 유명한 네네네. 거죠. 네. 서울에 몇 군데 생겼던 요즘에 그래요? 많이 생겨서 아. 어딘지 유추는 안 될 거예요. 엄진네, 네. 네, 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애인하고 요새 가끔 먹으러 가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김치녀님 이야기를 네. 꼭 해요. 음. 네, 그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막 비빔밥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 잠깐 회의할 때 말씀을 얼핏 듣기로는 지금 꼴패미당 청취자분도 많이 계실 테니까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토론을 하는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맞죠? 네.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 맞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뭐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퀴어 문화 축제 혹시 안 가보셨던 분들도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약간 뭐 어떤 건지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해주시고 뭐 역사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경험, 참여 경험. 그리고 해주시죠. 궁금한 게 사실 네네. 저희는 헤테로이다 보니까 네. 좀 우리가 가도 되나 하는 약간 장벽이 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정말 웰컴인지 아니면 네. 가면 또 뭐가 재밌는지 좀 영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영업을요. 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퀴어 문화 축제는 처음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고 그냥 한국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올해가 20년 와. 되는 해고요. 오래됐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거쳐서 그러니까 뭐 신촌이라든지 대학로, 뭐 청계천 이런 데를 돌고 돌다가 2015년에 드디어 서울 광장에 입성을 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였죠. 네. 작년부터 서울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단이 꾸려져서 부산 퀴어 축제라든지 퀴어 문화 축제, 뭐 대구, 전주, 뭐 등지,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한국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다라고 해서 이름을 서울 퀴어 문화 축제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촌은
신화만 가봤고 2014년에 15년에 못 갔고 16년부터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서울에 산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늦게 간 게 좀 아쉬웠을 정도로 굉장히 열린 곳이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프미단 청취자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현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태로도 갈 수 있는 공간인지 뭐가 재밌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만 해도 한 12만 명으로 추산을 하죠, 주최 측에서. 근데 그 중에 전부 다 퀴어만 온 게 아니라 해태로 분들도 오시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서울 광장으로 오면서 달라진 풍경이 부모님들이 아기들 손을 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퀴어 문화 축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엄마 아빠랑은 어떤 게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광장으로 나오고 나니까 또 이제 세계 외국계 기업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라든지 이런 곳과 뭐 각국의 대사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태로분들도 그 거리낌 없이 그냥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서 광장에 입장해서 노시면 됩니다. 네. 광장에 부스가 차려져 있어요. 아주 많은 부스가 차려져 있는데 100개 이상이 차려지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각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그 뭐 이익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참여해가지고 부스를 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후원도 받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아주 커다란 무대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또 뭐 이런저런 공연도 보실 수 있고 많이 하죠. 굉장히 칠하고 릴렉스한 그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보통 4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퀴어 문화 축제 꽃이죠. 퀴어 퍼레이드. 네, 보통 4, 5시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요? 퍼레이드를? 네,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네, 퍼레이드요. 그렇죠. 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퍼레이드가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차량이 8대에서 9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차량 소개표가 있는데 거길 보시고 내가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을 쫓아가시면 되고 네,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면 뭐 일본 분들이 오셔서 차를 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같이 춤추며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퀴어 문화 축제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6월 1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참치 아빠님은 작년에 부스도 차리셨잖아요. 네. 제가 직접 차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활동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정의당 당원이어서 저희 당원들끼리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이라는 부스를 이제 작년에도 차렸고요. 이제 올해도 심사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 되어서 합격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올해도 이제 부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분이 요새 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모임 활동을 잘 못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가서 이제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도 오실 계획이신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뵐 수 있겠네요. 케이크님 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와보세요. 재밌어요. 구경할 것도 많고 부스 구경하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 구경도 재밌어요. 그날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성소수자들이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한 상태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평소에는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의 옷들로 갖고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 자꾸 기독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빠질 수 없는 볼거리죠. 그 덕수궁 앞에서 누구 축제인지 모르겠네요. 누구 축제인지 모를 동성애는 기독교 죄악이다. 음란 파티. 아주 열심히 하세요. 아주 동성애는 최악이다. 죄악이 아니라 최악이라고 하군요. 호모섹슈얼이즈 신. 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게 우리 시청 앞에서 북을 이렇게 두들기시고
이렇게 부채춤 네, 추시고. 부채춤 네네. 추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발레 공연도 네, 발레 발레. 공연 발레요? 하시고. 네. 근데 되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해 그쵸. 주시네요. 근데 네. 진짜 못 춘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요새는 그냥 이제 문화센터 수준? 아, 요새는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돼서 성조기는 못 휘두르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도 열심히 그래도 하세요. 하더라고요. 네, 어. 열심히도 요새는 저기도 요새도 나왔어요. 성조기를. 성조기에 이스라엘 그 국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국기. 네, 별, 그 별, 파란 색깔. 다윗 별 있는 네. 그거를 갖고 와서 또 같이 흔드시더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는 네, 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네. 네. 성조기만 휘두르면 왠지 찬성하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미국 대사관이 매년 오거든요. 부스로 음. 참여를 해서 아.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는 그 미국 대사가 직접 올라가서 그 무대에서 인사를 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너무 웃기는 게 그 발레 공연 하실 때 쳤던 음악이 차이콥스키 맞아요. 음악이었는데 아, 차이콥스키는 차이콥스키가- 사실 동성애자라고 참 모르고 사람들 알고 하셨겠죠? 보니까 네. 근데 거기를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냥 진짜 헤테로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왜 그래 좋다 너희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좋은데 왜 막 나체로 나체요? 네. 다니고 네. 그런 좀 일부러 더 자극적인 것들을 더 편집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네. 얌전하게 하면 안 되냐. 네. 아니면 실내에서 해라. 네, 이런 말씀하시는 실내에서요. 분들 계세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죠. 톤 폴리싱이라 그래갖고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흑인이 백인하고 어떤 인권적인 이야기를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흑인이 과격해지거나 욕설을 사용하거나 이러면은 나는 그런 태도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대화할 수 없다 하고 자리를 뜨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톤 폴리시니까 소수자가 자기네 억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격해지거나 이러면 그런 어떤 태도를 문제 삼는 네, 그런 걸 톤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딱 그런 거죠. 그런 네. 사람들이 얘기를 페미니즘 하는 게. 이슈에도 여성에 대해서 네. 그쵸, 고분고분하게 말해주면 네. 들을 텐데. 네. 이게 맞아요. 정말 데자뷰 같은 게 그거예요. 왜 네. 너희들의 권리 주장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왜 뭐 한남이라고 하고 그런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오빠들이 허락하는 페미니즘 그거랑 같은 그쵸. 논리죠. 그쵸. 네, 그렇죠. 기독교가 허락한 동성애. 네.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부터 저녁까지 촛불을 들고 있는다고 했으면 여태까지 이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체로 다니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간혹가다 네.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뭔가 진짜 야하게 입었다기보다는 그냥 더워서 정치적인 벗었다든지 의미죠. 아니면 일부러 네. 약간 네.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탈의를 한다든지 자기 뭐. 자신을 드러내는. 네. 네. 그리고 일단 그게 전에 어디서 읽은 게 있는데 그 퀴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사회적 규범을 정면 돌파해서 격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딱 정리된 정돈된 의상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의상으로서 그냥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내 맘대로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 자체가 어떤 퀴어 운동의 일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그것을 뭐 음란하다고 말하는 게 그냥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럼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기사 같은 거 인터넷 기사 보면 네. 언론사들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외국인들이 그게 옆에서 보면 무슨 음란 사이트 들어간 줄 안다면서요. 온갖 배너들이 네. 뉴스 사이트에 그런 음짤로 광고들. 그냥 거의 야동을 보여주는 듯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왜 제지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딱 동성이니까 밉보여서 네.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뭐 아예 그렇게 옷을 안 입었던 건 아닌데 그 2014년 3년 막 이럴 때 그때 되게 오래된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분들 퀴어들이 입었던 것도 아닌 사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반대 세력에서 일부러 그렇게 사진을 찍히려고 아 진짜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이 계속 도는 거죠. 언론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모 씨가 다니는 국모시기 일보 뭐 이런 데 그런 데서는 계속 그런 걸 쓰거든요. 뭐 천 무슨 일보 이런 데서는 크리스천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거 쓰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부 제지해요.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그렇게 옷을 벗거나 이제 좀 과하게 신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최 측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요.
그리고 배치되는 인원 수가 한 2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활동가가 그날 당일에 그 설시청 광장을 커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시위를 하시는 분 정도 아니면은 그렇죠. 네. 어쨌든 가짜 뉴스는 여러분 좀 믿고 걸읍시다. 그냥 그죠? 네. 부모님들이 왜 아기들 손을 잡고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축제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삼치 아빠님은 네. 어쨌든 비성소수자로서 네.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기에 그냥 축제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사실 네. 이제 처음 갔던 게 제가 16년이었는지 17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근데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저도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뭐 당사자가 아니고 엘라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지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아니 근데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꼭 반감을 줘가면서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막 과장스럽게 노출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가서 느낀 거는 근데 저는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나름 뭔가 정말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봤던 게 뭐였냐면 이제 뭐죠? 굉장히 외국인 남성분이셨는데 네. 굉장히 외국인은 뭐죠? 그러니까 외국인 남성분이셨는데 키가 네. 굉장히 크시고 이제 수염이 많이 나 있는데 네. 이제 금발 여성 가발을 쓰고 이제 짧은 팬티 같은 걸 입으시고 힐을 신으신 이런 17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복장을 하신 경우 그분 한 번 뵀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보고 막 야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멋있다. 저런 용기라던가 당당함 같은 거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하면 아니 엠넷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복장이 더 야하지 거기서 무슨 그리고 그 야함이라는 게 어쨌든 또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프리더니플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보더라도 전혀 그게 막 야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표현하는 듯한 그런 것을 저도 가서 보고 나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가보시는 게 다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김진현님은 혹시 경험이 없으세요? 왜냐면 케이크님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랬는데 김진현님 저도 사실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서 항상 뭐 나중에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야 축제가 끝나고 나서야 했구나라고 뭐 타임라인에 뜨고 이런 것만 봤지 뭐 미리 일정을 뭐 알아두고 참여를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17년에 제가 그 나름의 코스프레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코스프레요? 무슨 코스프레? 제가 예수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다페이스에서 저를 취재를 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찍힌 적이 있어요. 맞다. 선글라스는 안 꼈었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잡한 그 17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했는데 비를 다 맞으셨나요? 네, 비를 다 맞았죠. 그 천이 약간 커튼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이게 젖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으로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 인터넷으로 굉장히 조잡한 코스프레 코스튬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가발을 쓰고 이렇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꼬순이가 방송에서 얘기하신 걸 듣고 사실 다페이스 영상을 찾아봤어요. 혹시 있나?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링크 좀 보내주세요. 궁금한데. 그랬었어요. 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아예 서양인 분이셨는데 아예 그냥 진짜 수염 길러가지고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작년 되게 더운데.
저 있을 때도 한 분이 진짜 예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묻혔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양남이었거든요. 양남인데 키가 크고 머리도 자기 머리에 수염도 자기 수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같던 사람이 있어서 옷만 입으면 땡. 네, 그래서 2년 연속 참여를 하셨. 그분이 같은 분이신가요?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고. 뭐라 팻말이 뭐라고 적혀 I'm 있었죠? cool with that. 맞아. I'm cool with it. 맞아. I'm cool with it. 맞아. 그래서 막 사람들 줄 서 갖고 그분하고 사진 찍고 그러셨어요. 사진 찍고. 저도 찍었는데. 아무튼 네. 이게 혹시 레즈비언과 게이의 네네. 퍼레이드 양상이 좀 다르거나 그런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가본 사람 입장으로서 보통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게 뭔가 게이만을 좀 대표하는 것 같이 인식하고 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학문 성교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만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라 모든 LGBT를 다 포괄하는 행사라는 거. 근데 어떤 레즈비언 분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되게 섭섭해하더라고요. 우리 레즈비언도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너무 게이 학문 성교만 너무 주목받고 있다. 우리도 재밌는 거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뭐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우리도 좀 흠모해달라고 막 뭐 범성해 아세요, 무성해 아세요 뭐 이러시면서 막 양성해 아세요. 네,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근데 막상 가보시면 일단 뭐 당연히 게이만 있는 거 아니고요.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고요. 연령대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뭐 패싱 설명을 불문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계시고 부스도 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뭐 꼭 레즈가 아닐 수도 있죠. 퀴어와 여성인권 교차점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운동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스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보지 그림 그리기 부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터부시 되던 어떤 여성 성기를 그냥 아무런 어떤 프레임 없이 그냥 그 단어 자체로 그거 자체로 보자 해서 정말 대놓고 보지 그림 그리기 뭐 이런 부스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냥 정말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여성 퀴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 내지는 부스라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게이들 부스보다는 레즈나 혹은 이제 여성 운동 그런 걸 하시는 분들, 언니 네트워크라든지 스나스라든지 이런 부스가 훨씬 더 재밌긴 맞아요. 해요. 네네네. 콘텐츠도 훨씬 많고.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퀴어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내부에서도 너무 게이가 힘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게이들 축제 아니냐라고 맞아요. 하는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지금 대표하시는 분도 한채은님이라고 대표적인 그 여성운동 활동가시고 뭐 그리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자원봉사 받아서 하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얘기는 항상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게이만 치중된 행사는 아니고 절대로 그리고 모든 퀴어들을 위해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슨 대변인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차라리 여기 이 자리에 큐브를 하나 데리고 나올 걸 그랬어요. 저희는 뭐 관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자로서 경험자면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그리고 근 한 2-3년 동안 다양성이 부쩍 늘어났어요. 참여 부스의 다양성. 그러니까 뭐 무성애자 부스, 범성애자 부스, 뭐 청소년 퀴어 부스, 뭐 동물권 부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와 보시면 진짜 이게 단순히 뭐 동성애, 뭐 남자 동성애, 게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퍼레이드 양상도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상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물론 게이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그룹 춤에 조금 더 열광하는 거는 있지만 제가 모든 차량을 다 따라다녀 봤지만 그냥 춤추는 건 다 똑같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건 다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어요. 자세히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그날만큼은 안 따지고 그냥 우리 모두 다 친구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되게 그냥 재밌어요.
그러면 그 행사가 진짜 개최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 퀴어가 가시화되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장으로 나오면서부터 진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 한 15년, 16년간을 했을 때보다도 서울광장이라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진입을 한 순간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달라진 점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광장 같은 큰 데서 하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께서도 일부 기독교 여러분들께서도 네. 크게 준비하셔가지고 오시겠어요. 기사 나기에도 정말 싶네요, 좋고, 가서. 네, 기사 나기에도 정말 좋고, 네, 정말 가시화에는 정말 좋은 장소라고 봅니다.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내년에도 또 하죠 하면서 가셨다는 자기네들도 재밌거든요. 홈튜브스 영상.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농담처럼 지금 이야기하긴 했지만 작년에 그 인천 퀴어 축제에서는 좀 그게 네. 그 반대 시위가 좀 심각해가지고 물리적 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에 규탄하는 집회도 또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거는 뭐 웃고만 넘길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그 정도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물리력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장벽이 서울 쳐 있어요. 그 경찰부터 실제 물리장벽까지 이렇게 그 광장을 따라서 주르륵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 정도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이거 서울이라서 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이런 거는 인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사실 경찰들을 보내주긴 했지만 그 경찰들이 부족했을 정도로 개신교 세력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고립을 시켰거든요. 또 광장 안에 고립을 시키고 나가려는 사람도 막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막고 때리고 뭐 무대 못 세우고 뭐 물건 다 부수고 깃대 다 뺏어서 부수고 때리고 장애인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분 그 휠체어를 넘어뜨리고 맞고 바퀴 터뜨리고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때 인천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 퀴어들의 그 충격이 어마무시했어요. 우리는 되게 사실 서울이나 대구나 뭐 어디 부산 이런 것만 보고 되게 희망차게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리적인 폭력에 직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 세력 그 폭력을 행사하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마 올해는 좀 더 과격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좀 어쨌든 가시화가 얼마나 됐냐 물어보셨는데 가시화는 정말 많이 됐어요. 그 덕분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뿐 아니라 전역에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축제가 근데 그만큼 이제 반대 세력도 더 커지고 있는 느낌?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커진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곳이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죠. 사실상 수는 실질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서울만 해도 서울시에 이제 그 반대하러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긴 하거든요. 서울도. 근데 제 기억에 17년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종대로 거기를 다 메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그 무대 앞에만 조금 채우는 정도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세력들 이렇게 둘러싸는 세력도 몇 개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네, 뭐 작년에 날씨가 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쨌든 점점 줄어드는데 과격해지는 거죠. 더 사람은 줄어드니까 더 과격한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행진할 때 막 눕고 막 그랬던 게 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인가? 맞아요. 작년이에요. 네. 제가 그 영상을 전부 찍어서 경찰하고 그 진행단에 보냈었어요. 그래서 을지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그때 당시 첫 대열에 그 페미라이더라고 해갖고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퀴어 분들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하는 그 페미라이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토바이 1대열이 딱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바리케이드를 쫙 쳐서 눕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연습을 많이 한 거네요. 네. 경찰도 때리고 연행하는 경찰들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엄청난 자원이 들고 노력이 들고 시간이 드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싫어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정치적이나 금전적 목적이 있으니까 저렇게
응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적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 내부 결속이 어려우니까 하나 외부의 적이 필요한데 그게 성소수자인 거겠죠. 원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퍼레이드 얘기하니까 저희가 너무 신나게 떠든 것 같네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를 몇 회 정도 하셨을 텐데 하고 나서 좀 본인이 느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1년에 하루라도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날인 거잖아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안 하긴 했는데 딱 처음에 11시 정도에 이제 부스들이 오픈을 해요. 10시 11시쯤에 이제 그러면은 저도 보통 한 12시 전에 도착을 하게 가거든요. 시청에. 시청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막 이제 그런 빡 봐도 이제 퀴어인 분들이 수많은 무지개로 몸을 휘감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시청으로 가시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기분이 좋아져요. 되게 신난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저도 뭐 팔찌도 이런저런 팔찌도 하고 뭐 가방에 뭘도 붙이고 뭐 모자도 뭐 옷도 예쁜 거 입고 뭐 그런 뭔가 티가 나는 그런 표시를 낼 수 있는 옷을 입고 가거든요.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좀 숨기기 바쁘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날은 그 광장뿐 아니라 그 광장 근처에 있는 가게를 뭐 커피를 먹으러 간다든지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할 때도 그냥 뭐 알아보든 말든 이런 마음으로 막 다녀요. 근데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날만큼 약간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퀴어뽕이 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좀 그런 날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실 뭐 별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진짜 내가 나로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날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날 하루 딱 자긍심 채운 그걸로 이제 1년을 버티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체화가 굉장히 늦었어요. 23살 때 세상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고서도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삼식이 형하고 한나가 저를 그 게이신으로 이끌어줬어가지고 네, 그랬어서 사실 이렇게 활동하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7년이 처음 간 거였고요. 저도 가서 삼식이 형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좋았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물론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제도도 다수 정당에 이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지금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익 집단에 그 속해 있지 않은 국민이거나 아니면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국민이라면 절대 정책 그 형성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의당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물론 우리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책 입안하고 이런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너무너무 아쉽고 네,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라도 하나 하고 있고 선거제도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 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는 총학생회장 일이 좀 바빠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제 인과 함께 같이 꼭 가서 네, 그날은 퀴어뽕이 찬 상태로 네, 같이 좀 잘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 말해도 되죠? 네, 그럼요. 저도 이제 몇 번 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많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여자 아이 2명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수줍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그런 표정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부스를 방문하고 그리고 저희 부스도 이제
오고 그런 거를 봤었는데 보시기에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다라는 게 딱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뭔가 항상 이렇게 퀴퍼 하면은 딱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기억에 남는데 그때만큼은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쳐다볼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1년에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날 저도 애인하고 다니면은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친하게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그쵸. 네, 평소에는 좀 떨어져서 걷는다든지 몸에 손을 대고 걸을 수 없는 그렇지만 그날 거기 안에서만큼은 뭐 어깨 동무도 한다든지 뭐 팔도 잡고 걷는다든지 그런 식의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 스킨십이지만 굉장히 야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낯설거든요. 그날만큼은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제가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정체화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 자신에게 있어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 섹스를 했을 때였어요. 남성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참치아빠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들의 일화랄지 아니면 우리 삼식이 형의 이야기랄지 결국 이건 다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을 정말 존중하고 아니면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 퀴어 문화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마무리.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정리하나요? 네, 정리하죠. 그리고 정리하고 그러면 세 분 소감 듣고 그러고 저희도 한마디씩 하고 그럼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자연스럽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어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연스러움이 자신을 공격하는 때가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비판을 해서 뭐랄까요, 어떤 게 정말 모두를 위한 자연스러움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꼴패미당 세 분 게스트로 물론 게스트는 아니고 저희 합동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만 모시고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그런 헤테로의 입장에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로 했던 이야기가 헤테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음란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정말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부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모두를 위한 축제다라는 말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자, 1부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꼴패미당 방송이 오늘 방송으로 끝으로 이제 한동안 쉬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아쉬운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 저희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방송 휴재 방송. 그래서 같이 합동 방송한 소감을 각 6명 모두 한 마디씩 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꼴패미당 관련해서 뭐 마무리 관련한 거는 오늘은 합동 방송이니까 따로 저희가 뭐 시간을 내서 뭐 뒤풀이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또 궤도에 오른 KPC방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해서 영광이고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가봤고 조금 무관심했던 점도 있는데 이번에 진짜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같이 오세요. 한번 가서
좀 여러분의 조금 한 겹 조금 더 벗겨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좀 더 자연스러운 KPC방 멤버들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합동방송 하면서 그냥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1부에서는 저희가 차별금지법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2부는 퀴어 퍼레이드 얘기를 했는데 주제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그냥 각자 위치에서 소수자로서 뭐 발언할 수 있는 언어나 혹은 플랫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뭐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분들도 결국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발언권을 찾기 위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동성애자 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결국은 또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다들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치아빠입니다. 그 개피방 분들과 이렇게 합동 방송을 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즐거웠고 그리고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 방송은 남녀 비율이 이제 여성분이 한 80 몇 프로죠? 아까 80 거의 88%. 네, 88. 네, 남성 비율이 12였더라고요. 근데 개피방은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더 많이 들으시잖아요. 거의 반대. 네, 그죠. 그래서 뭔가 이번 합동 방송을 계기로 이제 서로 그런 교차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청취자들끼리도 서로의 방송도 들으면서 더 생각의 폭과 아까 우리 케이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넓고 깊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으로 당분간 좀 휴식에 들어가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30몇 개 에피소드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아마 퀴퍼의 그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부스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참치아빠님이시냐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게 또 인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꼴패미당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해서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꼴패미당이라는 방송이 너무 좀 의미가 있는 방송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 듣기 시작한 팟캐스트가 꼴패미당이었고 꼴패미당을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얻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다가 우리도 해볼까 해서 사실 KPC방을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되게 의미가 많은 방송인데 지금 저희 KP방 들으시는 분들도 페미니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꼴페미당 방송 1화부터 한번 쭉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추천드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교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꼴페미당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빨리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저 인사는 할게요. 그 꼴페미당 여러분들하고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네, 뭐 요새 많잖아요. 그런 이슈들, 뭐 여성주의 운동의 뭐 한 단면에 대해서도 뭐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 뭐 그런데 그래도 뭐 절충해서 어쨌든 오늘 뭐 차별금지법 이야기도 하고. 뭐랄까요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헤테로 여러분들과 또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꼴페미당하고는 이제 또 합동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 기약이 살짝 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라도 저희가 모시고 또 뭐 정의당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뭐 직장생활 이야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다음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만 해주시면 또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를 질까요? 네. 그럼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